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택시 안 잡혀서 예. 전전긍긍했던 박종원 팀장.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어플 통해서 예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6분 걸린다, 뭐 7분 걸린다 하고 네. 나가면 빈택시가 엄청 많아요 주변에. 그래요? 네, 제가 나가면.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있으신 분이 잡히는지가 궁금하다.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지 제가 뭐 안 여쭤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죠. 똑똑. 혹시 카카오 택시 이용 안 하십니까? 항상 늘 아이러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각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도 딱 저스트하게 맞춰서 왔습니다. 자, 네. 오늘 월가 뉴스레터는 첫 화면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예요? 오늘 뉴스레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최근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가 유세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동맹을 또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또 경합주에 대해서 또 많은 뭐 설문조사들도 나오게 되고 베팅 사이트에서 도대체 어떤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그 베팅 사이트가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불특정 다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이제 베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설문조사는 약간 좀 한계가 있고 또 설문조사가 전화가 와도 응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나오는 설문조사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금 현 부통령이 앞으로 미 대선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합주에서 4군데에서 일단은 카말라 해리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3군데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펜실베니아가 사실 어느 정도 좀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물론 이번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베팅 사이트에서는 펜실베니아가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문조사 폴에서는 지금 아직 여전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49%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48%. 자, 그 정도 아주 정말 오차 범위 내에 근소한 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정말 그냥 재채기 한번 하면 끝나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뭐 1%대에 정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미 대선이 쉽지 않구나. 이번에 정말 불확실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왔고, 뭐 현재 4대3입니다. 뭐 아직 좀 패는 좀 까봐야겠지만 지금 현재쯤 이때쯤 이제 10월 뭐 중순 다 돼가서 과거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 과거 2016년 대선 때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그때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 90%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때쯤 그 설문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근데 실제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표에서는 압승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경합주에서 경합주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이 많은 맞아요. 그 정말 그 박빙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뒤집어졌죠. 싶을 정도의 반전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 또는 2020년 대선 또 2024년 대선에서 결국에는 이 키가 뭐냐? 경합주였다. 자, 이런 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경합주에 대한 설문조사가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부분도 한번 가장 최근 지금 2시간 전에 나왔던 자료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자, 업데이트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에서 또 설문조사를 했던 그런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지수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뭐 좀 부담을 좀 느끼는 시장이다. 제가 뭐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너무 좋았어요. 또 좋아서 야, 노동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어. 실업률도 또 하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시장은 또 여전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도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출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ETF 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0.9% 다우존스는 하락했고요. 나스닥 0.9% 하락했고
S&P 500도 0.96%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0.77%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1% 넘는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마지막에 그래도 소폭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커졌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만 상승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빅테크들은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재미가 없었죠, 사실. 예, 재미가 없었고, 뭐 일부 상승한 종목들 보게 되면 일부 이제 호재성 기사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나 이제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최근에 분기별로 해서 GPU 생산량, 출하량을 엄청나게 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특히나 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실적 측면에서 또 좋은 이제 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 좀 나오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뭐 일라일릴리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왔고,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일단 2% 조금 좀 뭐랄까요, 오늘은 멱살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독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10일 날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일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마이너스 3.7%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 구글도 2%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과 구글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 반독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미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미 법원에서도 약간의 발목을 잡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흐름은 이러한 흐름인데요. 네. 자, 금리와 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넘었어요. 네, 금리가 지금 4%인데요. 사실 이게 노동시장 지표가 워낙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과거 50bp 인하가 정말 적절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페드워치2를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의 그러니까 비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 경기를 좀 완화시켜야 되는, 어떤 유동성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가를 봤을 때 너무 경기가 견조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여전히 25bp에 대한 가능성이 83%로 가장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이야기, 그런 의견에도 지금 많은 수가 또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채권 시장이 좀 똑똑하다 보니 똑똑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선방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1월까지는 한번 이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경제 지표라는 것 자체가 범피합니다.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9월달 노동지표 하나로 또 미국 경기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77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브렌트유는 80달러를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뭐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보복 가능성은 여전히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와 10년물 국채금리, 이러한 국채금리에 따른 부담이 시장에 조금 작용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별 소식을 볼 텐데 네. 오늘 가장 이슈였던 게 물론 대형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 주가 강세였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16%나 올랐습니다. 사실 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회계 조작 의혹 때문에 이거 뭐 상장 폐지까지 되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GPU 10만 대 출하 소식에 주가가 급등해서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저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단기적으로는 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에 또 큰 이슈가 잔존에 있는 종목이라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들 하나씩 볼까요? 제너럴? 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뭐 오고 있어요. 허리케인 밀턴이라는. 밀턴. 예. 이게 지금 5등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예, 5등급으로 강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8%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발전기 제조 업체예요. 이 제나홀딩스라는 기업이. 자, 근데 이제 허리케인이 싹 지나가게 되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또는 전기가 끊길 것이다, 뭐 이러한 많은 이제 뭐 예상치가 나오고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발전기 제조 업체가 일부 단기적으로 갑자기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웰스파고에서는요, 성장에 대한 둔화, 그리고 월마트와의 경쟁을 이유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고요. 주가는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마존은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악재 뉴스도 같이 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화이저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볼드 밸류가 회사의 반전을 추진하면서 약 10억 달러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CNBC 보도가 나온 후에는 주가가 2%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허리케인 때문에 또 일부 보험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강도가 이제 5등급으로 격상되다 보니까 보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나 이제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뭐 지금 나온 기업은 뭐 유니버설 인슈런스라는 기업인데 그 외에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폭락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뭐 유니버설 인슈런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5% 이상 폭락을 했다. 그만큼 지금 허리케인 밀튼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뭐 피해를 보면은 보험회사 그렇죠.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가 이제 탈탈 털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네. 예, 시장에서 고스란히 또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민. 네, 가민. 가민 아마 무슨 회사였죠? 최근에 우리 러닝 하시는 분들, 러닝족들이 많이 또 나오셨잖아요. 가민. 이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부터 이 해서 회사가 어디랑 콜라보를 했었는데? 가민 뭐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가민이라는 이 회사가 사실 뭐 애플 워치부터 해서 애플 기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레저 스포츠에서는 네.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가민이.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뭐 최근에 약간 조정을 주긴 했지만 이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또 나왔습니다. 네, 주가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는데 성장 둔화, 그리고 마진 감소를 지적했고요. 하지만 가민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회사다. 자, 그런 이제 의견을 내긴 했는데 아마 뭐 러닝을 하시는 분들, 사이클 하시는 분들, 뭐 여러 이제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갈민이라는 이 회사를 다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요 이제 시계를 차가지고 내 심박동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 기기에서 뭐 많이 이제 체크를 또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요즘 미국에서도 정말 인기 많습니다. 많이 뛰시잖아요. 많이 뛰고 예전에 원래 내비게이션 회사였어요. 아, 네. 그래서. 갈민 내비게이션이었다가 이제 스포츠로 네. 예, 약간의 무게 중심을 좀 옮겼죠. 예, 그래서 이런 회사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허쉬입니다. 허쉬가 UBS와 번스타인에서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코코아, 카카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025년 매출 총이익률 압박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여기에 번스타인은 또 어떤 이야기까지 곁들였냐면 비만 치료제 사용이 이제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초콜릿 매출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지 않겠니? 네. 예,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있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와 나오게 되면서 월마트나 여러 가지 뭐 스낵, 뭐 아니면 초콜릿, 또 음료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뭐 타격 받을지 모르겠네요. 예. 콜라도 괜찮던데요. 이제 그 약 있으니까 다 제로로 더 먹자. 나오잖아요, 또 요즘에. 약 먹으니까 네.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약이 너무 비싸니까 네. 뭔가 아깝잖아요. 아, 요즘 약발을 잘 약을 하려면 먹었는데 내가 콜라를 먹어버리면 좀 아까우니까 돈이.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가 이제 PT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식단을 이렇게 짜줘요. 맞아. 예.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운동 안 해도 이 식단 먹으면 살이 안 빠질 수 없겠다. 물론 이제 운동이 식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준다라는 네. 거는 이해하지만 그냥 이거 먹어도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부실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PT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스스로요. 저는 이제 그렇게 뭐 PT 가는 거는 이제 작년에 열심히 다녔을 때 어. 제 동생이 운동선수였다 보니까 동생 PT를 아주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받았고 예.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하는 편인데 저 이제 곧 제 목표 달성이 다 왔어요? 임박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판 스퍼트 올리고 막판 있습니다. 스퍼트.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근데 약간 늙어가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이 좀 살이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기업 뉴스는 허쉬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어서는 비트코인. 제가 비트코인 요거 있길래 코인 시세를 한번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비트코인 이야기 하셨을 때 코인이 왜 이렇게 빠졌죠? 했었잖아요. 네. 허쉬 회복했어요. 해볼겠어요? 플러스. 예. 플러스 나왔어요, 지금? 예. 예, 비트코인 좋습니다. 플러스 났답니다. 예, 저는 오늘 체크를 못했네요. 네. 비트코인은. 자, 오늘 데이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뭐 물론 펩시코가 지금 아마 실적 발표가 오늘
나오나요? 펩시코요? 네, 펩시코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데이터 한번 보실게요. 데이터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이거 ETF 맵을 갖고 왔거든요. 뭐가 올라갔나 도대체. 오늘 뭐 많이 빠졌지만 엔비디아만 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자, 인버스 올라갔어요. 인버스 올라갔다는 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투자의 아이디어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빅스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예, 빅스 지수가 올라갔고요. 자, 그 외에 올라간 게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좋죠. 지금 중국만 올라갔어요. 중국만. 자, 그래서 알리바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ETF가 지금 지속적인 모멘텀의 상승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 미 대선까지 그렇게 큰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 또는 갈등이 심화되거나 어떤 자극적인 그러한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중국에 관련된 이런 중국 부양책 모멘텀은 조금 더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나오는 의견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중국 하게 되면 뭐 곱하기 뭐 3배, 곱하기 2배 뭐 그러한 이제 추정하는 ETF도 많이 있는데 와 진짜 보게 되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 부분만 막 11%, 15%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중국 현지에서도 지금 계좌 수가 5배가 급증했대요. 중국 현지에서. 그 부양책 이후로? 부양책 이후로 중국 투자를 하기 위한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증권사로. 예, 근데 그 계좌 수 개설하는 그 양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 5-6배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중국이 또 화끈하게 갈 때는 또 화끈하게 가니까 그쵸. 예,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세하게 된다면 아마 이 모멘텀이 좀 네. 지속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64%를 차지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과거 미국의 어떤 점유율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60%가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64%까지 올라가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술 한잔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같이 모였을 때 아는 척할 수 있다. 전 세계 MSCI 선진국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5%고요. 중국이 3%,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미국이 64% 차지하고 있다. 자, 이 정도 상식선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식. 예.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상승과 하락장 어떤 사이클에 대한 지표예요. 사이클에 대한 지표인데, 자,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좀 불리시한 그러한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게 되면은 또 하락을 하는 또 베어리시한 그러한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지표가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나오냐 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업률부터 해서 코어 인플레이션, 제조업, 그 실러 지수, PER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드 커브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이 뭐 상승장이냐 또는 하락장이냐 패턴이 즉 모멘텀을 어떻게 우리가 산정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 건데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불리시한 그러한 지금 시장이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 봤을 때는 지금 72%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는 조금은 조정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과도한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일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요 정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이 지수가 여기 찍었으니까 이 고점에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갈 거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의 이 시장에 약간 부침이 좀 있다. 요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워드 PR 같은 경우도 22배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상황. 물론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그리고 M7이라는 그 빅테크 AI 트렌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약간은 고점에 좀 있는 고점이란 표현을 좀 쓰긴 그런데요. 뭐 과거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여러 지표상 봤을 때 그래도 위에 상단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의 독주가 얼만큼 우리가 지속될까라는 의문을 다시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보게 되면 MSCI 지수로 보게 되더라도 다른 이머징 국가 또 다른 선진국 지수 대비해서 미국이 워낙 월등하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랠리의 시작점은 2010년도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을 이끄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이 지표예요. 사실 뭐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데이터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지표가 아마 이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시장과 다른 이머징 국가, 특히나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게 되고 이 부양책이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지준율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나올 예정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 자, 그래서 미국 시장과 지금 이머징 국가, 특히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갭이 너무 이제 괴리율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괴리율이 얼만큼 커졌냐? 과거의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거의 저점에 왔습니다. 자, 이러한 저점은 러셀 2000 지수와 또는 S&P 500과의 괴리율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미국 시장과 이머징 국가에 대한 괴리율도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부양책 또는 인도 시장, 베트남 시장이 다시 또 활력을 찾고 있고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자금 이동이 만약에 이머징 국가로 오가게 되면은 지금의 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큰 자금 이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평균치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머징 국가 입장에서는 큰 상승률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는 내년 초까지는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단기간으로 한 달 또는 뭐 몇 주 안에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겠지만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의 이머징 국가는 충분히 상당히 저렴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앞으로 지속이 된다면 뭐 여러 유동성에 대한 공급도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앞으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마음속에 두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우리가 항상 미국 대비해서 신흥국 시장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신흥국이 당연히 더 매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장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아주 목이 터져라 외쳐요. 밸류에이션 너무 PBR도 그렇고 정말 싸다. 외국인 왜 이렇게 파냐? 이렇게 싼 주식을 왜 파냐 하는데 결국 이제 미국과 신흥국 시장의 궁극적인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싸도 이거 신흥국 이거 투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특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근데 또 이게 어떠한 하나의 뭐 이슈로 인해서 촉발되는 모멘텀이 생기면은 야 신흥국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지켜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적인 변화는 있어요 분명히. 정책적? 예를 들어서 부양책을 한다.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주식시장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이잖아요. 그것도. 하죠. 부양책인데. 저는 뭐 부양책에 대해서 해도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 있고 부양책을 줬을 때 확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수급이 들어와야지 그게 하나의 신호로 보여지고 그거는 뭐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늘지 않는 상황이고. 언제 늘었어? 그래도 이제 과거 비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거래량이 결국에는 거래량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 지금 뭐 할아버지들도 지금 나타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계좌 턱에 좀 만들어 달라 막 그러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이머징 시장에 있어서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거래량을 또 이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이 아마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안에서의 또 양극단 되고 있는 양극단. 그래서 테크와 비테크, 빅테크가 아닙니다. 비테크.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지금 M7 특히나 미국 시장 끌어왔는데 지금 밑에 보시게 되는 요 차트가 빅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주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이 하늘색이 비테크예요. 테크가 아닌 나머지 종목들의 비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지금 테크가 역사적인 비중의 어떤 고점을 차지하고 있다. 42%나. 뭐 조금만 올라가면 거의 절반이 지금 테크주로 다 뭐 감싸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기술 배우면 맞아요. 어르신들이 늙을 때까지 항상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생각을 해야죠.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이 기술주에 쏠려 있는 이 현상이 오히려 약간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모멘텀은 살아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여러 가지 AI 모멘텀,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산업을 이끌고 가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오늘도 뭐 이제 또 저 권동 부장님 나오시잖아요. 네. 또 좋은 이야기 많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야 그래도 기술주지, 그래도 반도체지, 그래도 우리 4차 산업이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비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너무 좀 쏠려 있나?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상식적으로 또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데이터 한번 보시게 이건 되면 뭐예요? 금리 인하 이후에 여전히 출렁이는 미 증시, 제가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적긴 했는데 네.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뭐 물론 주가는 빠지겠죠. 경기 침체발 금리 인하면 당연히 빠지겠죠. 하지만 정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다 하면은 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노란색 이게 지금 2024년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딱 껴 있어요 지금. 이 사이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종로로 상황에서 갈지 영등포로 갈지 그렇죠. 위로 종로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뭐 베팅 사이트를 하나 열죠. 어디로 갈지. 아, 근데 뭐 사실 이 이후에 우리는 올해는 뭐 대선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도 있고 너무나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좀 과도하게 좀 성급한 건 아닌가? 마음이. 야, 금리 인하가 됐는데 왜 주가가 이러는 거야? 라고 너무나도 우리가 성급하게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여유를 좀 두고, 금리 인하라는 그 정책 자체가 사실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년 또 내후년, 2026년 또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많은 시장에 이제 뭐 우리 참여자분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제가 뉴스로 넘어갈 텐데, 네. 뭐 갑자기 속보 나왔어요? 아니요, 제가 그 요거 아까 펩시코 실적 오늘 네. 맞긴 한데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직 제가 확인을 계속 뉴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 네. 실적이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잠시만요. 네. 아이고. 뭘 급하게 수정하신 제가 걸까요? 제목을 잠깐 딴 걸로 해서요? 예, 아유, 제목을 좀 다 썼어요. 이해합니다. 자, 이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슈인데요. 사실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가장 이슈가 됐습니다. 급등했죠. 예,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분기별 GPU 10만 개 출하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매 분기마다 10만 개씩 지금 출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최근에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여러 회계 부정에 대해서 회계 조작을 했다, 또 부정을 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또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 뭐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뭐 회사에서 뭐 정말 뭐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또 이제 공매도 보고서를 또 냈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좀 줬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오늘 그래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락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올라가야 될 그러한 공간은 위에 좀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전히 좋은 AI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슈퍼마이크 컴퓨터의 주가 흐름을 최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위에 있었던 슈퍼마이크 컴퓨터. 요 슈퍼마이크 컴퓨터 SMCI.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예요? 거의 뭐 2000% 가까운 1900% 가까운 상승을 2022년부터 해서 1900%가 올라가 19배, 20배 가까운 20배네 거의. 그러한 저런 걸 우리가 샀어요. 왜 못 샀는지 모르겠네요. 왜 몰랐죠? 왜 몰랐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매일 미국 주식 얘기하는데. 네. 참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예, 많이 빠졌는데 그럼 오늘 그래도 반등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엔비디아가 정말 겸손하게 보일 정도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비해서 이 녹색이 엔비디아예요. 심지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니 근데 먼저 여기가 움직였어요, 먼저. 제가 좀 다들 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저 노란색 1000%예요, 커서가 여기가 1000%입니다. 그렇죠. 100 아닙니다. 예, 1000%예요. 1000%.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말 겸손한, 이 바닥에서는 좀 겸손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델, AMD, S&P 500, S&P 500은 야, 이게 무슨 주식이니? 뭐 이런 수준인데 지금 이것도 20% 오른, 아니 20%가 뭐예요? 잔잔한 호수네요, 호수. 예, 예. 뭐 정말 엄청나게 오른 건데 AMD도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뭐 애기들로 만들어 버렸죠, 얘네들이. 네. 자, 그만큼 지금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고 최근에 뭐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빠르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뉴스 기사를 그냥 정리를 한 건데요. 뭐 핵심만 빠르게 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분기당 10만 개 이상의 GPU 출하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액체 냉각 제품군을 출시했는데 이 액체 냉각 제품군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향후 우리 그 슈퍼마이크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회사가 렉당 최대 96개의 엔비디아 B200 칩을 탑재를 하고요. 렉당 최고 GPU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DLC 제품군을 출시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액체 냉각 제품군을 출시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이 마케터의 이제 분석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 40%의 에너지 절감, 그리고 80%의 공간 절감은 대규모 전력 소모가 많은 AI 배포에 있어 엄청난 혁신이며 경쟁사와의 주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분석가들이 또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바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자, 이분께서는 지금의 이러한 새로운 액체 냉각 제품군이 타 경쟁사 대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제품을 내놨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시가총액 3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장중에 뭐 1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일단은 뭐 최근에 큰 조정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는 지금 아직 회계 부정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아직은 악재가 좀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과연 또 앞으로 남아있는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이렇게 올랐다가 또 얼마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 이제 반독점 관련한 이슈가 붙어 있는 두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존. 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예정이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긍정적이면 긍정적이고 약간 발목을 잡는 건데 여러 엄청나게 많은 주에서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판사가 일부는 기각을 했고요. 일부는 소송이 이제 ING입니다. 예, 현재 진행형이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각이 되지 않고 일부만 기각이 됐다라는 거에서 아마존의 약간의 발목을 잡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과거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아마존 자체가 온라인 소매 경쟁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유리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본인들의 매출을 끌어올렸지 다른 경쟁사는 죽였다. 요거거든요, 사실. 자, 그랬는데 자,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다. 이게 증거가 없다. 뭐 이러한 기각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이슈도 시장에서 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독재 관련됐는데 또 구글이죠. 예, 최근에 뭐 바빠요. 미 법무부도 바쁘고 미 법원도 바쁘고. 자, 구글의 앱스토어를 경쟁업체 개방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렇게 명령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를 한 부분이 저는 좀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우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2020년에 제기했던 에픽의 소송이죠. 이 소송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기기 앱에서 이제 그 액세스하는 방법 거기 들어가서 인앱 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여러 번 수수료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인앱 결제를 막아놓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소송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판사가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간으로 이제 뭐 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라 얘기한 거예요. 다운로드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파벳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광고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안드로이드 이제 앱에 나오는 여러 인앱 결제도 정말 중요하죠. 수수료에 대한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뭐 알파벳에 있어서 얼만큼 큰 발목을 잡을지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독점 기업으로 판명된 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지만 결국에는 독점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에 그러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약간 강도 높은 그러한 또 멘트를 날리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구글과 아마존의 반독점 관련한 이슈를 전해드렸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에 큰 공룡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반독점 관련한 이슈는 계속 불거지는데, 과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단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타격을 받게 될지는 실적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 발표되는 실적 내용들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